주식명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여러분,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모처럼 주식 걱정 없이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아, 맞아. 우리가 좀 리스크가 존재한 채로 지난주 목요일 장 마감이 됐었지. 그럼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민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 방송 참 시기적절하게 생방송으로 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어떠한 대처가 가장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5월장을 맞이할 때 있어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눈을 열어두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 제대로 안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전화, 문자 모두 동시에 열어져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도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많이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의 고민들 다 소중하게 접수받고 또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위원님께서는 연휴 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을지, 그리고 연휴 이후부터 시작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어떤 것으로도 작성하고 있는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 모셨습니다. MTNW 이재상 위원, 김충성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네, 너무 잘 보냈어요. 얼굴이 두 분 다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네. 지금 스튜디오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계좌가 밝아질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잘 쉬고 모이신 만큼 이제부터 시장 고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어떻게 보면 5월장 시작했지만 3거래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3거래일 중에서 오른 날은 단 하루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리스크로 가장 많이 작용했나라고 봤더니 이제 뚜껑이 열려진 FOMC 결과였고, 다시금 샘솟고 있는 이 은행권 리스크, 금융 리스크, 뭐 국내든 외국이든요. 지금 여러 가지 좀 놓여진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위원님과 함께 5월 증시 방향성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너무 진부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셀인 메이냐, 스테인 메이냐 5월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고 저도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방향성 어떻게 보실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5월 달에는 이제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떠나질 못하니까 일단은 시장에는 남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결렬이 됐을 경우에 뭐 다음 달 1일 날 셧다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런 SG증권발 그런 급락 사태가 결국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상승의 요인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뭐 하반기를 나눌 거 없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증시의 어떤 상승 요인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발 또 리스크들도, 지역적 리스크들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요인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은 상승했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행,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은행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채무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불안 요소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미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국 우리 증시에서 종목별 대응, 우리가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내 종목이 오를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네.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안 갔을 때는 더 큰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보다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본적인 섹터들은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순환매가 과정에서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그런 섹터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 메인 종목인지 그러니까 현재 미래 가치를 보고서 우리가 대응했을 때 지금의 그런 어떤 그 메인 종목들, 메인 섹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쪽의 섹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섹터의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의 변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5월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다 빠진다로 귀결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법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딘지는 잠시 후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자, 우리 김충석 위원께서도 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5월은 어떨까요? 왜 한숨을 쉬려고 하십니까? 사실 이미 심리적으로 너무 억압을 받은 이번 장이지 않았나 싶어요. 4월 네. 말부터. 네. 그래도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런 그 시장이 되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일단 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좀 소화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뭐 우리 시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미국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이 뭐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25bp 금리를 올리면서 5.25% 금리가 좀 됐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새로운 이슈들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런지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지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죠. 여기저기서 좀 둔화된다, 침체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동안 글로벌 고강도 그 긴축을 계속적으로 이어온 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듯이 미국 우리 그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은행권 문제들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리콘밸리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것들은 알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을 제한하는 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더불어 보면은 미국 그 경제 지표들 소위 말해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를 좀 뒷받침했었던 그 버팀목의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 타이트했었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건 사실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일부 경기가 침체되거나 둔화됐다라는 확실한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긴축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은 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은 다 나쁜 것들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는 긴축 중단 이제는 이제 기정사실화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장은 아쉽게도 좀 긴축 중단을 넘어서 금리 인하 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멀리 갔다라는 좀 생각이고 또 그동안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은 좀 약간 시장 질이 나쁜 상황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은 확실하게 이제 긴축 중단의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런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
네, 뭐 실적, 가치, 네,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움직인다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슈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이 이슈를 근거로 한 섹터, 종목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승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셔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고서 또 당일 이슈에 좀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인 같은 분들은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렵죠. 때문에 이제 이슈로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조용한, 차라리 이런 섹터에서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임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시장,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공 투자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운 내시고 이런 지속 가능한 이슈를 통해서 이제 매매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 노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그런 이슈들을 수시로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는 것만으로도 분명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지속 가능한 이슈, 그것을 판가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조용한 부분에 있어서 선점하는 그 포지션 취해보자라는 부분에서 힌트 좀 얻어봤습니다. 그럼 아예 유망 sek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상 의원님, 네. 사실 지난주까지 가장 핫했던 부분은 페라이트, 사료, 곡물 이쪽 단위였거든요. 계속 네. 보는 게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냐면은 조정받을 때 우리가 이게 고민스럽거든요. 이 조정이 과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예. 이 상태에서 이 섹터가 끝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요즘의 트렌드로 봐서는 한번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은 조정받고 나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받았던 그 섹터가 바로 시토류 페라이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토류 페라이트를 과연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섹터들이 올라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섹터,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차 전지, AI, 그리고 로봇, 이런 섹터들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는 기본적인 섹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섹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고, 그리고 순환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이런 섹터들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이 시토류 페라이트 쪽, 특히나 이제 시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그 모터 구동 방식을 시토류에서 페라이트로 바꾸면서 이 페라이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테마적이긴 하지만 이 시토류 테마 쪽, 이 페라이트 쪽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C큐브 쪽인데요. 이 C큐브는 산업처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틀 동안 2연상을 간 다음에 그 목요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날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한 1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지만 이 종목이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나다고 하면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지금 이제 주봉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 회사가 이제까지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 물량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해서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캐스피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캐스피온도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에서 1,000원대 이하로도 갔다가 지금 현재는 1,3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날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9.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로 많이 내려온 상태지만 이 종목도 또한 지금 아직은 살아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보신다면은 충분히 2,000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 페라이트 시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페라이트의 직접적인 그런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히토류단 그리고 이젠 또 페라이트라고 해서 확실히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방향성 조금 더 기대해 보자라는 판단 하에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충성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지속 가능한 이슈 더하기 지금 좀 조용한 쪽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딜까요 거기가? 로봇 쪽을 선정했습니다. 로봇. 네네네.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 오늘 좀 뉴스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뭐 물류 로봇 어쩌고 저쩌고 한다. 네네. 사실 요즘 시장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좀 예, 예. 있어요. 뭐 지난 그 목요일 같은 경우 좀 움직인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업체들이 지금 반응을 했고 또 이 메디프론과 같은 이 치매 쪽도 지금 반응을 했단 말이죠. 움직인 이유는 이슈입니다. 또 그 전날만 또 돌아가더라도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C큐브, 뭐 삼화전기, 그리고 한일화학, 캐스피온 이런 종목들도 상당한 탄력을 좀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관련 이슈가 좀 전해진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시장을 바라볼 때 예, 확실하게 이제 이슈가 좀 뒷받침되는 이 섹터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그래도 우리한테 좀 승산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종목들은 많이 반응하고요. 또 늦게 확인하게 된다면 또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는 이런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조용할 때 선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정한 이 로봇 쪽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식상하고 또 진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지금 꾸준하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분명 매매의 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이 장 자체가 큽니다. 로봇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030년이면 300조 규모의 그 성장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말이 300조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성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차 등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더불어 이제 네, KT죠. 뭐 우리나라 이동통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 말씀드렸던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등이 지금 진행해 있고 선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KT도 지금 이 로봇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지금 선정을 하고 뭐 진출을 좀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경쟁이 뭐 치열을 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겠죠. 또 더불어 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그 지원하고 있는 미국 MIT 뭐 로봇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역시나 그 섹터 전반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또 LG로서는 유리한 입지를 뭐 선점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뭐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은요, 뭐 거리를 뭐 다닌다거나 또 공원을 입장한다거나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사업화할 수 없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런 그 개정안의 법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이 업체들의 그 진출, 그러면서 섹터 전반에 그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점해놓을 수가 있겠죠. 뭐 더불어 보면은 요즘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인가요? 3월 중반서부터 내내 부진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은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 고점에 있지 않습니다. 종목별로도 대부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이 말은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으면서 언제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꾸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은 조용한 섹터 로봇 쪽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이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 불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물류 공장 쪽에서는 투입하는 게 많아지고 이 말은즉슨 숫자로 찍힐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해진 부분인지라 추가적으로 주가에서 반응이 나올 때를 잘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 유효하다라는 관점 얻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목해야 할 업종 그리고 테마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 나누는 동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있어서 궁금증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그리고 채팅창까지 활짝 열어놓고 진행되고 있는 특집
주식 명가 일부 시간입니다. 많은 전화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전화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 종목 좀 궁금해서 어떤 종목이실까요? 마음 AI 아, 마음 AI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32,000원에 35%. 아하, 32,000원에 35%면 혹시 시청자님 최근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진입하신 걸까요? 아니요, 5월 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중이 한 35% 정도 되시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재상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전화 받아보세요. 네, 예. 위원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마 이거 최근에 사신 이후에 좀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좀 고민이 되셔서 아마 전화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음 AI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거 인공지능 관련주거든요. 이제 마음 AI라는 게 뒤에가 AI를 붙었잖아요. 아마 이게 최근에는 이제 신미래 가치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시장에서 가장 두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두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로 올라온 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챗 GPT라는 그런 그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게, 최근에 그런 어떤 그 교육 관련주, 교육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 자체가 모든 걸 다 대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대처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인공지능, 그리고 미용 인공지능, 이런 걸 대체해서 스스로가 어떤 법률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미용에 관심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인공지능이 대신해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가치 있는 그런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그 미국의 그 가장 강력한 그 챗 GPT라고 하는, 우리가 올해 그런 이슈가 됐던 그 챗 GPT와 버드와 이제 연동해 가지고 마음 AI 플랫폼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AI는 우리나라에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회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갖다가 제작이 가능한 그런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한 5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매도하는 물량들도 없다. 매수하는 물량도 없고 어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단가가 3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한쪽에 이제 비중이 만약에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35%의 비중인데 35%면은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아마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지금 구간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1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은 아직 상승 초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이런 인공지능에 열광하고 있는 거는 이 인공지능 자체의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멀리 쳐다보면서 멀리 보면서 아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제가 잡아드리겠는데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상승을 해서 35,000원이 돌파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9,000원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신 그 대신 아마 26,000원 이상에서는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중요 라인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잘 대응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토요일 방송에 또 종목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으니까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마음 AI 풀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반갑습니다. 보내셨을까요? 네. 예. 자,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하나리오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16,000원에 100%요. 오, 진짜요? 오, 100%. 네, 16,000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 남섬 그 1차 끝나고 3차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6월 2일 날 세미나에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난 뒤에 파리할지, 그다음 월요일 날 파리할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일단 좀 행복한 고민 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충성 위원님께서 과연 어떤 부분 또 짚어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바로 전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16,000원의 비중 10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예, 일단 축하드린다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언제 파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서 이거 보는데 43,000, 42,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일단 뭐 6월 2일 날 세미나에 발표한다고 해서 네네네. 끝난 뒤에 파리할지, 그러면 43,000원 갔대 파리할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뭐 최고점이라든지 최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흐름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바로 다음 달이죠. 2일부터 6일까지 그 임상종양학회가 지금 개최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뭐 발표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종목 오레고보맙, 그 뭡니까 이게 난소암 그 면역 항암제 그 부분이죠. 관련주인데 이게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 화학 그 항암제가 이제 치료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오레고보맙이 임상 이상에서 아주 고무적인 그 결과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직 그냥 결과는 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임상 3상이 뭐 좋게 나온다, 성공된다 그러면은 이 난소암 환자들이 다 이 약을 지금 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뭐 기대하고 있듯이 그 임상종양학회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부분들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견조해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선 하나를 그어 놓았습니다. 근데 선 하나 그어 놓은 게 지금 이런 시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100% 이상 충분하게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말씀드렸던 그 임상종양학회라든지 오레고보맙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초에 한 15,000원, 16,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거의 4만 원까지도 지금 갔다가 주가가 안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그 형성이 되면서 방향성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그 지금 짧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하단의 추세 바로 이렇게 지금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그 보조 추세로는 또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선을 두 개를 딱 그어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어디에서 매도하고 어디에서 또 매수하고 이 부분들은 딱 나와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100%니까 매수 이런 부분들 못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 두 개 그어놓은 이 부분들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의 그 추세대에 근접을 하게 되면 일부 비중이라도 조금씩 줄여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되고, 또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하단의 추세선 깨뜨리기 전에는 그래도 보유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뭐 100% 이상의 그 수익은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다 이렇게 선을 두 개를 딱 그어 놓아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다 어디든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종목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추세 안에서 이제 오르내리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 두 개 딱 그어 놓고 대응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네. 정말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계신 분들께서도 경화를 포한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네, 수익 중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극대화 전략도 말씀해 주셨던 상단 하단의 그 추세 라인 잘 확인하시면서 꼭 원하시는 그 성투 영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로 남겨주셨던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로보로보네요. 로보추가 사실 지난 목요일장에 좀 튄 것도 있었는데 로보로보 한번 살펴볼게요. 아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용했네요. 비중은 50%로 꽤 갖고 계신 편이고 7,800원이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기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쪽 매물대 자리일 것 같기도 한데 비중이 또 있어서 어떻게 판단 내리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일제히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보가 왜 안 움직였을까? 예. 궁금하시죠? 예. 로보는 제가 보는 면에서는 이 회사는 로봇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로보인데 네. 왜 로봇주가 아니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어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일단 움직이는 어떤 기계가 이렇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뭔가 작동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뭐 이 로봇은 교육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봇과는 전혀 다른 개념에 저도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교육용 로봇이라는 게 일반적인 로봇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제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3월 달까지 굉장히 탄력을 받고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올해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받았던 내용이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1월 달에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움직인 다음에 다시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굵은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어쨌든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부근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로보를 보시면요. 일단 1월 달, 3월 달에 올라왔던 진폭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1월 달, 3월 달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현재는 이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로봇 관련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가장 대장이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움직임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3년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움직였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에 의한 어떤 그런 교육 활동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움직였던 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거의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인공지능 AI가 다 대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그런 어떤 교육용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5,4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6,100원 정도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하셔서 6,500원 정도에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을 절대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아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은 로봇주라고 움직였었던 때보다 지금 구간에서의 이 변동 움직임이 덜하죠. 실적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로보가 가진 파워가 그만큼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
언급을 해주셨고 5,400원 라인대를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 포인트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채팅창에 남겨주신 종목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윙이푸드네요. 비중 8%에 1,083원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우, 이 종목도 뭔가 오랜만인 기분인데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리라든지 그리고 재료,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재료로 봤을 때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윗방향 충분히 노려봐도 괜찮을지요? 사실 지금 보니까 한 8% 지금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나마 이제 많은 비중이 아니라는 것이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동전주들은 네. 물론 이제 조금 오르면 이제 지폐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예.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저는 동전주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네, 딱히 좀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그 신공장이 전면적으로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생산 캐파가 아주 2배로 이제 확대가 되고 이는 분명히 이제 매출 확대에 기여를 하고 또 실적 그리고 나름 실적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뭐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쉽게 밀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반 경직성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뭐 나쁜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동전 주식이라는 것이죠.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상승 시도를 나타내다가 지금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주가 위치, 뭐 매수하신 가격 1,083원이면 이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단기 고점권에서 지금 매출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매매 이거 하기 까다로울 겁니다. 뭐 지난 목요일이죠. 뭐 5월 5일 금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그 거래 대금을 본다면 5,300만 원 거래되었습니다. 이거는 적은 물량이죠. 뭐 호가가 이제 공백이 발생됐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당연한 부분인 것이고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는 어떻게든 합니다만은 매도할 때가 힘들어요. 아주 적은 물량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단기 고점에서 지금 매수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상승 과정에서 그동안에 형성됐었던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돌려 세우려는 네, 유의미한 시그널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네. 뭐 그럼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눌려줬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과정에서 적절한 액션이 좀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5,3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고 뭐 반등 시 좀 이제 손실 없는 수준에서 좀 나오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런 거래가 실릴 때 오르고 그리고 다 내려와 버립니다. 또 이런 거래 실릴 때 튀었다가 내리고 거래 실릴 때마다 튀었다 지금 내리는 부분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튈 때 네, 어느 정도 손실 축소라든지 손실 최소화 아니면 손실 없는 선에서 대응을 좀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좀 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그 가능성을 논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수익권이 챙겨지면은 조금 더 크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 쪽으로 종목 교체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두 위원님의 유망주 또 공개 시간이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내일부터 또 관심 있게 보게 되실까요? 자, 지금부터 공략주 시간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상 위원님, 아까 전에 섹터로서는 페라이트 히토류단 이야기 해주셨는데 종목으로 봐도 그쪽 종목군으로 볼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 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전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상신전자가 최근에 수년간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지난주에 거쳐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 회사는 이제 EMI 필터라든지 전자파 차단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페라이트 관련주로 등극을 하게 됐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략을 했을 때 어떤 재무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주봉 차트에서 보면요. 2017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거의 계속해서 하락을 거쳤고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거의 4년, 5년 이상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 번은 올라오는 그런 기회를 잡게 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조정폭이 컸다면은 더 아마 그런 어떤 상승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지난주에 그런 강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 날 조정을 받았던 거는 바로 이제 이 5,900원대의 집중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5,9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 다음 주에 6,000원이 돌파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서 아마 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가 부근에서 분할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4,000원,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신전자. 사실 전 거래일 때 상심이 되게 컸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오히려 공략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까지 저희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님의 신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으로 따박따박 전략 챙길 수 있을지요? 유망업종으로 로봇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봇 쪽에서 뉴로메카 뉴로메카. 네. 예. 앞서 네, 여러분께 이 로봇 쪽의 그 이슈, 호재로 작용할 만한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제 매매의 팁이 될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뉴로메카 이 개별적으로 보더라도요, 미국의 그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이 북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제 또다시 글로벌적으로 좀 놀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한 중반이었죠. 정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달 반 이상 내내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특정 주가 밑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확실하게 좀 하반 경직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이 지금의 가격대가 얼마나 좀 중요한 자리냐. 지키려고 하는 좀 의지가 좀 엿보이는 이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자리에서 좀 선점을 좀 해 놓는다라면은 또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 구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단순히 빠르게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마디 가격이 4만 원 정도 선에 지금 목표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순간의 상황을 보면서 이 가격 변동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또 손절 가격은 29,000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체크하시고 또 이제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매매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데 일단 설정해드린 가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시간 최대한 그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뉴로메카 지금 구간에서 또 접근 매우 유효한 상황 그리고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든든하게 챙겨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리 후에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께서 문자로도 고민되는 종목 보내주셔가지고요. 바로 또 빠르게 해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BH를 언급 주셨어요. 24,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은 30%인데 위원님 이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죠. 목요일 날 좀 마음 아픈 아랫방향이 많이 좀 크게 그려졌습니다. 글쎄요, 이 탄력 위로 갈 수 있는 탄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마침 또 지난주 이 마지막 거래일 날 네. FP12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H도 마찬가지로 FP12 관련주다 보니까 네. 아마 동반 하락한 면도 있고 그리고 마침 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이 지금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89억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60% 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발생을 했죠.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포트 평가 나온 거로 보면은 전반기 내내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반기 쪽에 부진 그리고 대신 후반기부터는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 면으로 봐서는 일단 상반기에는 좀 투자를 좀 꺼리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 그리고 LG전자, 뭐 애플 뭐 다양하게 거래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 투자보다는 아마 하반기 쪽으로 투자를 좀 돌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분께서 지금 24,0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이 24,000원대가 바로 지난주 가격이었고 지난주 마지막 날 이제 거래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고민이 되셔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가를 잡아드릴 건데요. 21,000원 정도를 지지역으로 보시고 21,000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고요. 21,000원이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아마 매수가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00원이 중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BH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열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로봇주의 최근 가장 대장주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그래서일까요? 차트가 되게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유로메카랑 비슷해요. 하방 경직성 딱 나타난 현재 네. 구간도 보여지고요. 11만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좀 있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로봇 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굳이 뭐 이쪽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호재성 이슈들이 꾸준하게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매매의 팁이 될 것이고 분명히 보유하신 분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이 로봇 쪽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연평균 계속적으로 10% 이상 뭐 20% 가량의 그 성장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또 삼성 관련 이슈는 뭐 이미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살펴봤을 유로메카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제가 선 딱 그어놓은 이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자리보다 주가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정권에 있어요. 네, 한 번의 탄력으로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수익권으로 또 금방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크게 염려하거나 우려하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뭐 보유 가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런 라인이 보이네요. 뭐 가격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의 기술적 저항이 보이고 이 정도까지 뚫는다면은 얼마입니까? 약 15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직 구간 자체로는 좀 많이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네,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손절가는 굳이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워낙 로봇주에 있어서 이슈는 탄탄하다 보니까 걱정 없이 좀 바라보고 계시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잠시 후 9시가 되면은 무료 방송이 펼쳐집니다. 두 위원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준비를 해 주셨는데 먼저 이재상 위원님, 당장 내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어떤 전략이 좋을지 또 준비해 내일부터 주셨죠. 또 상한가 전략이죠. 이제 상한가만 가자. 이제 상한가. 네. 예. 뭐 지난주에도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이 5월 3일 날 상한가 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전략으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상한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9시 펼쳐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충성 위원님께서도 9시 무료 방송 열어주셨습니다. 끼 있고 센 종목을 대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뭐 끼 있고 센 종목으로 우리가 그냥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이 주식으로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결정해 오셨던 분들 뭐 좋은 결과를 좀 못 내거나 좀 실망하고 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뭐 종목의 전략의 차이일 거예요. 제가 그 부분들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해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9시부터 이재상 위원님 그리고 김충성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도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죠. 그리고 김충성 위원님의 사진 옆에도 방송 중이라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셔서
9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전략 얻으셔서 내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주식명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